안녕하십니까. 한길채권 매칭 대표 임준선입니다. 이 직전 시간에는 무담보 MP를 했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기업회생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목포에 있는 식품 공장이고요. 광주 법원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회합 이렇게 진행됩니다. 회단 회합이 있는데 어차피 회생 사건은 앞에 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이고요. 토지 면적은 432평, 건물은 221평, 감정가 7억, 매도가액 7억 1,800. 잘 팔았죠. 매수인은 백 대표님이시고요. 이슈로는 이 건 같은 경우 저희가 론세일로 기업회생 채권을 매입을 했고요. 채무자회사와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이민 매각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민 매각 좀 생소하신 용어이시죠? 담보권자가 보통 경매를 실행해서 환가하는 방법도 있고, 회생 절차에서는 폐지 후는 경매가 가능하지만 회생 절차 폐지 전에는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서 환가가 가능합니다. 단 회생 절차니까 재판부의 허가를 득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7억 1,800에 팔았고 저희가 회수한 금액은 6억 800. 이제 보시죠. 그럼 일단 매입가는 4억 5천이고 10월 28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때 에코티 6천, 질권대출 3억 9천에서 4억 9천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회수한 금액은 6억 800 하니까 투자 수익금이 1억 5,800 해서 총 투자 일수는 40일 하니까 연수익률이 2,403%, 2,403%가 나온 사건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산식에 걸려 있죠. 보면은 그래서 1억 5,800일 때 투자 일수 40, 투자 원금 6천 하니까 2,403%가 나왔습니다. 이건 대법원 사이트고요. 보시면 이제 회합 있죠. 그래가지고 유한회사 땡땡땡 종국 결과 종결. 그럼 이제 조기 종결된 거죠. 만약에 잘못됐으면 폐지, 회생 절차 폐지가 나오겠죠. 지금부터 이제 인가된 회생 계획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식품 공장은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지 3억 4,500 그리고 건축물하고 기계 해서 13억 6천 차입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멋있게 지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금융비용하고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회생을 신청하게 된 거고, 개인도 회생을 하죠. 기업도 회생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담보권, 채권 하는데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죠. 회생 담보권, 회생 채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거는 회생 채권하고 회생 담보권하고 두 가지를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죠. 회생 채권, 금융기관 대여 채무 이제 보시면 개시전 이자, 원금 같이 해서 70%에 대해서는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제 1차 연도부터 분할 변제한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회생 담보권에 대해서는 1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 분납해서 변제한다 해가지고 표 보면은 1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 이렇게 8%였다가 13%, 29%에서 100을 맞추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제가 안 돼가지고 이게 분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장을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서 다 갚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회생 담보권, 근저당 같은 얘기입니다. 네, 회생 채권 내역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대신 보시면 개시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당연히 살려고 회생 청했는데 이자 다 받으면 얘 회생 못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개시이자는 전액 면제를 합니다. 그래야지 회생해서 졸업을 하겠죠. 조기 종결을 하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출자 전환 비포 애프터를 보겠습니다. 출자 전환 전에 보면은 자본금 3억이었죠. 이 3억이었고 이때 이제 조 대표님께서 33% 최대 주주였는데 출자 전환을 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거든요. 우리가 29%로 최대 주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게 폐지 신청.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물론 회생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할래요 하고 막 진짜로 희망을 갖고 썼지만 막상 뭐 공장 돌려보면은 좀 생각같이 매출도 안 따르고 좀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회생 담보권자는 1번도 안 돼요, 2번도 안 돼요, 3번도 안 돼요 해가지고 열거해가지고 재판부에다가 회생 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뭐 읽어보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결련 파산을 해서 그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경매를 넣어가지고 담보권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를 폐지를 해줍니다. 이건 월간 보고서인데요.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공장에 뭐 내부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채무자회사는 법원에다가 매월 어떤 회사의 매출, 회사의 뭐 입금, 뭐 회사가 나가는 비용 이런 거를 법원에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스터디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월간 보고서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보면 뭐 일용 생산직 1명 추가로 했죠. 그리고 500만 원이 초과되는 거는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막 고액의 금액을 막 쓰면 안 되겠죠.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주유비, 식대, 뭐 택배비, 이렇게 잡비 뭐 이런 것들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이상 지출 내역은 이렇게 별도로 표기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지출을 합니다. 보시죠. 공장 전경 사진인데요. 공장 뭐 컨디션은 노멀합니다. 깔끔하죠? 이제 감정평가서 보겠습니다. 감정가 7억. 그 냉동창고, 냉장창고 보면은 뭐 고등어, 명태, 꽁치, 또 뭐 조개류도 많고요. 어떤 수산물이 꽉 차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고요. 이쪽 공장은 약간 코너머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깔끔하죠? 대부분 식품 공장들은 해썹 인증 받는 데는 이렇게 깔끔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먹는 거니까 청결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계속 봐왔던 그 론세일 계약서입니다.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부에 허가를 득한다고 그럴 때 다른 회생 담보권자 동의서가 있어야 재판부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의서를 먼저 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각가는 이만큼 금액이고 여기에서 신부 얼마 가져가고 우리 이게 얼마 가져가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임대보증금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회생 기업들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그 금융비용 이자를 내가면서 공장을 돌리죠. 그러다가 담보권자한테 변제를 할 때는 공장을 팔아야겠죠. 그러면 이 채무자 회사들은 어디 가서 공장을 돌릴까요? 재임차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장을 팔 때 임차 보증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그냥 채무자 임차하는데 보증금 쓰라고 놔둡니다. 그래서 세일 앤 리스백에 따른 임차 보증금 2, 3천은 보통 우리가 양보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임차 보증금은 저희가 이제 건들지 않고 계속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양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동의서 받아가지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그럼 법원 당연히 뭐 다 동의했으니까 뭐 허가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허가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등기부 검증 이제 보시죠. 그래서 12월 7일에 이제 매매가 된 거죠. 저희가 동의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1순위 금융회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확정 채권 양도하면은 NPL이죠. 그래서 1차니까 당연히 유동화사겠고 이거 또 나오네요. 확정 채권 양도. 이거는 2차니까 당연히 우리겠죠. 저희 같이 이제 NPL 전문회사. 그리고 NPL은 당연히 근저당권부 질권해서 레버리지 때문에 이렇게 질권 설정하겠죠. 어떻게 여러분 기업회생 처음으로 떠들어봤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처음 들으시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기업회생 절차에서 공장 부동산 임의 매각한 사례를 제가 한 4-5건 정도 올릴 겁니다. 계속 보시면 눈에 익고 이해가 가시니까 부담 없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